안녕하세요. 셀지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사용법에 들어가기 전에 셀지를 왜 만들었는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커머스를 하다 보면은 가장 오래 걸리는 일이 상품 등록입니다. 상세 페이지, 상품 속성, 카테고리, 태그, 이미지까지 마켓마다 반복해서 입력해야 하죠. 쿠팡에 한번 올리고 네이버에 다시 입력하고 11번가에서 또 반복하다 보면 한 상품에 한두 시간이 금방 가버립니다. 단순하게 입력하는 시간만인 거죠. 셀지는 이 흐름을 한 번의 작업으로 줄이기 위해 만든 서비스입니다. 한 번 입력으로 각 마켓에 자동으로 올라가는 툴입니다. 그럼 처음 설정부터 등록까지 순서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연결 설정에서 쿠팡 설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쿠팡 설정을 하시려면은 일단 쿠팡 설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벤더 아이디, 쿠팡 윙에서 API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여기에 내용들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단 메뉴에서 쿠팡윙 셀러 사이트로 로그인을 하시고 상단 메뉴에서 시스템 관리, 오픈 API 관리 선택, 신규 생성 버튼을 눌러서 API를 발급받고 거기에서 발급받은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를 아래에다가 등록을 하시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단에서 업체 코드 요구에 필요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벤더 아이디가 업체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 판매 정보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비밀번호를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하단에 오픈 API 키 발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오픈 API 키 발급 누르시고 오픈 API 누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체는 일단 저희는 여기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자체 개발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업체명은 셀지라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URL은 www.selgi.co.kr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P 주소는 208.77.246.15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그리고 확인 그럼 발급이 완료되었다고 나오고요. 여기 발급받은 유효기간이 6개월 정도 되고요.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가 나오는데 이 발급받은 액세스 키를 여기다가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크릿 키를 여기다 등록을 하시고 쿠팡 설정 저장 이라고 누르면 이렇게 연동됨이라고 뜨게끔 되어 있고요. 벤더 유저 아이디는 처음에 로그인했을 때 들어가는 그 아이디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셀지샵 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벤더 유저 아이디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연결 설정에서 네이버 API 연결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API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커머스 API 센터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가입을 하신 다음에 거기서 API 키를 받으셔야지 됩니다. 처음 가입하시면 개발업체 계정을 생성을 하셔야 되고요. 위에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계정명, 이메일, 약관 동의를 클릭을 하시면은 자동화 입력 방지 인증이 나오고 여기에서 정확한 정답을 입력을 하시면은 OTP 인증 메일이 날라오고요. 메일을 확인하시면은 인증번호가 있습니다. 인증번호를 정상적으로 클릭하시면은 가입이 되게 되겠습니다. 인증번호를 쓰시고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가입이 되고 영상에서처럼 어플리케이션 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등록을 누르시고요.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셀지라고 지정을 하셔도 되고요. 이 이름은 본인이 마음대로 지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설명란도 적당한 설명을 넣으시면 될 것 같고, 셀지 프로그램 사용, 셀지 서비스 이용, 연동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API 호출 IP인데요. 호출 IP를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8-77-246-15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P는 총 3개까지 되는데 추가로 다른 곳에 API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IP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전체 API 그룹을 추가를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정보는 API 그룹에서 문의, 상품, 정산, 주문 판매자, 판매자 정보 모두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사실 판매자 정보는 굳이 필요 없습니다만 나중을 위해서 추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완료되신 다음에는 하단에 등록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다면 상단에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팝업이 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애플리케이션 상세 메뉴로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에 보면 어플리케이션 아이디와 어플리케이션 시크릿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셀지의 연결 설정에 추가해 주시면은 연동이 될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시크릿은 보기 버튼을 누르고 복사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11번가 연결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1번가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먼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발송 예정일 템플릿 등록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셀러 오피스 페이지에서 상품 관리, 그 다음에 상품 정보 템플릿 관리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가운데쯤에 여기 상품 예정일 템플릿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바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1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토요일 날은 보통은 발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등록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PI 등록을 하셔야지 되는데 API 등록은 밑으로 내리시면은 자, 여기 오픈 API 관리가 있습니다. 오픈 API 관리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서비스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업체 선택 사용으로 바꿔주시고 여기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셨다면 하지만 아직 저희 업체가 여기에 입점해 있지 않았고 그냥 수동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208.77.246.15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이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하기. 등록하기를 완료하시면 이런 식으로 API 키 관리가 나오고요. 여기서 인증하기를 누르시면은 인증번호를 다시 써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API 키가 나오는데 이거를 복사하셔서 셀지의 연결 설정의 11번가에서 API 키 부분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결 설정 저장. 도매 사이트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상품을 수집하시려면은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 두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셀지에 로그인 하신 다음에 사이드바에 수집 상품을 클릭하시면은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세요 라는 배너가 보이고요. 여기서 설치하기를 누르시면은 웹스토어의 셀지 작업 도우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크롬에서 삭제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은 크롬에 추가라는 버튼이 나올 거고요.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은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우측 상단에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셀지 작업 도우미라는 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설치가 되고 나면은 도매국이나 도매매 1688 같은 데에서 상품을 바로 수집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매국에 가셔서 상품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우측 상단에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면 상품 수집이라는 버튼이 나오게 되고 이것을 클릭하시면은 상품이 수집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집이 성공했으면 이런 식으로 배치 등록 완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시 셀지에 들어가면은 상품이 수집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 상품이 수집되면은 이런 식으로 AI 처리 중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수집된 상품은 서버에서 자동으로 AI 처리가 진행되고 있고 상품명, 카테고리, 태그, 옵션명, 판매가 등이 자동으로 AI 처리되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조금씩 걸리고요. 걸리는 이유는 많은 부분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돼갖고 특히 이미지를 새로 생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이 그냥 올려버리면은 쿠팡이나 다른 데에서 아이템 위너나 이런 부분에서 걸리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미지가 새로 생성되고 옵션들도 새로 생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셨겠지만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은 도매국, 도매매 1688 어디에서든 원클릭으로 수집이 가능해집니다. 이번에는 국내 대표 도매처인 도매국과 도매매 상품을 셀지로 수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좌측 메뉴에서 상품 수집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상품 수집 대시보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마켓 상품 수집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URL 수집, 상품 수동 추가, 파일 추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수집 목록 부분이 있고요. 수집 목록에는 기존에 수집했던 상품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도매국에서 상품의 링크를 복사해서 URL 수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URL 수집에서 복사했던 상품 링크를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하나만 하셔도 되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셔도 됩니다. 저는 도매매도 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품이 괜찮은 것 같아서 이 상품을 복사하신 다음에 다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후 하단에 URL 추가를 누르시면은 서버에 상품이 추가가 되고 성공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수집 상품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상품이 수집되어 보이고 있습니다. AI 자동 처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한 2-3분 안에 처리가 완료될 것입니다. 다시 상품 수집으로 돌아가서요. 파일 추가는 아까 전에 여러 개의 상품들을 쭉 리스팅한 거를 한꺼번에 올려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CSV나 엑셀, TXT 파일로 정리해서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드래그 앤 드랍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내용들은 상단의 카드에서 몇 개가 완료됐고 실패했는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수집한 상품이 수집이 완료되었고 리스트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켓 상품 수집 버튼은 기존에 만약에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상품이 등록된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상품들을 셀지 서버로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자동 처리 시작은 꺼놓으면은 자동 처리가 되지 않고 여기 수집 목록에 리스팅만 되고 있다가 한꺼번에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더 쉬운 방법은 전에 보여드렸던 방법으로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신 후에 오른쪽 상단의 상품 수집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미지가 바뀌는 게 보였는데 이런 식으로 AI가 깔끔한 이미지로 새로 생성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1688의 상품을 수집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688은 맞이는 좋지만 모든 페이지가 중국어라 진입이 매우 부담스러우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상품을 수집을 하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집하려고 하는 상품의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에 상품 수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셀지로 들어오시면은 상품 수집 부분에 이런 식으로 수집이 되어 보입니다. 셀지 페이지로 들어오시면은 조금 전에 수집했던 1688 상품이 수집되어서 AI 처리 중에 있습니다. 1688의 상품은 중국어 상품명으로 되어 있는데 수집을 하시게 되면은 AI 처리가 상품명도 한국어로 바꿔주게 되고 카테고리하고 태그, 옵션 이런 부분들 모두 자동화 처리되었고 들어오게 됩니다. 1688의 상품을 수집하시면은 상품 수집 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상품이 들어오게 되고요. 1688은 중국어로 되어 있어갖고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도매국이나 도매매의 상품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리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도 새로 생성이 되고 상품명도 새로 들어왔습니다. 들어가시게 되면은 상품명, 태그, 네이버 스토어 태그, 그 다음에 카테고리도 정상적으로 들어간 게 보입니다. 이미지 쪽에 들어가시면은 새로 생성된 이미지가 보여지게 되고요. 기존에 대표 이미지가 있던 거는 하단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옵션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중국어로 되어 있던 게 깔끔하게 한국 옵션으로 바뀌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하신 것들만 남겨두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삭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국 상품들은 너무 많은 옵션들이 있어갖고 꼭 필요한 것들만 넣는 게 관리하시기에 편리하실 겁니다. 판매가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품 속성 부분도 자동화 처리되어서 이런 식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쿠팡 검색 필터도 이런 식으로 AI가 자동으로 거기에 맞는 내용이라면 들어오게끔 처리해 놨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속성도 해당 부분이 있다면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갖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상품은 중국어였는데 텍스트를 지우고 번역본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여기서 지우시면 됩니다. 생각외로 깔끔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GPT 이미지 2가 나와서 이 상품 이미지를 완전히 새롭게 깔끔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지 서비스는 상품 분석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잘 팔리는 상품을 찾기 위해서 별도의 아이템 스카우트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유료 분석 도구를 결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품 분석 화면에서는 베스트 상품, 키워드 검색량, 경쟁 강도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좌측 부분에 상품 분석 탭을 클릭해갖고 들어가시면은 상단에 두 개의 탭이 보입니다. 상품 트렌드와 키워드 분석입니다. 상품 분석을 클릭하시면은 상단에 상품 트렌드와 키워드 분석 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품 트렌드 탭에서는 매일 자동으로 갱신되는 도매국 베스트 상품을 카드 형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도매국에 들어가셔서 베스트를 보시면 상품들이 상품 트렌드의 순위별로 나열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품 트렌드에서는 클릭을 하시면은 도매국에 있는 같은 카테고리의 상품들이 쭉 나열이 되고요. 여기서 수집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수집이 됩니다. 기존의 URL이나 크롬 확장 프로그램으로 수집을 했던 방식 외에 여기에서도 수집 버튼으로 수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크롬 확장 프로그램은 모바일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는 여기를 통해서
수집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키워드 검색으로 상품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탭에서는 지금 네이버에서 얼마에 팔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예상 판매가가 나오게 되고요. 원래 원가는 5,500원이었지만 예상 판매가는 1,150원에 파셔야지 이득을 남기실 수 있다라는 거를 자동으로 처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이익도 이 가격에 팔았을 때 얼마가 남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가격도 중위 가격을 바탕으로 평균가를 내갖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장가는 예상 판매가와 네이버 평균가의 중간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순이익 높은 순으로 보시게 되면은 어떤 게 순이익이 많은지 나오게 되고요. 순이익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소싱을 하셔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 분석 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분석 탭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베스트 키워드를 기반으로 트렌드 키워드가 나오게 되고요. 키워드 분석은 트렌드 키워드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트렌드 키워드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베스트 키워드를 기반으로 트렌드 분석이 되었고 나오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갱신되었고 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은 해당 키워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아이템 스카우트나 다른 키워드 분석 서비스에 있는 기능들이고요. 쿠팡을 누르게 되면은 탑 10에 대한 쿠팡의 상품들이 보이게 되고요. 나머지 것들도 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오른쪽을 보시면은 연관 키워드가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고요. 하단에도 연관 키워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검색 수나 상품 수, 경쟁 강도, 광고 클릭 경쟁률, 광고비 이런 식으로 쭉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프로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데이터 랩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하단의 검색 내역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검색을 했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어떤 상품이 인기가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집 상품에 대해서 상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대부분의 것들을 모두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고는 있지만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이미지가 잘 나올 때도 있지만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집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한 번씩은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수집 상품에서 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상품 수정 페이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기본 정보에서는 상품명, 쿠팡 태그, 스마트 스토어 태그, 카테고리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고요. 일단 쿠팡 태그는 20개까지 자동으로 들어가져 있고 이것은 도매국에서도 태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으로 받아오고 있고 AI로는 그것을 기반으로 상품명과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연관 키워드를 자동으로 수집을 해서 거기에서 높은 순위의 태그들을 이런 식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도 쿠팡 태그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거 10개를 자동으로 등록되게끔 처리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쿠팡의 카테고리를 우선적으로 받아오고 나머지 것들을 거기에 맞춰갖고 자동으로 읽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 번씩 보시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태그들은 지우시고 플러스를 눌러서 다시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카테고리는 완벽하게 매칭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라서 대부분은 어느 정도 다 맞겠지만 약간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 번씩은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런 단어들을 매칭을 하긴 하지만 AI를 통해서 매칭을 처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높은 확률로 매칭이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에 이거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상품명과 태그, 카테고리를 지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 했을 때 이것만 지정하는데 1시간 이상씩 하고 찾아보고 하면서 오랜 시간이 들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 서비스를 쓰게 된, 이 비슷한 서비스를 사용하게 됐던 이유도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넣는 부분이 너무 불편해서 사용하게 됐었고 제가 그것을 이제 만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자동 처리하는 부분이 이미지 부분에 대표 이미지를 새로 만들게 되고요.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기존의 대표 이미지로 등록되어 있는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를 추가적으로 썸네일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 썸네일 부분도 저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상세 이미지에서 가지고 오는 기능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하단에 상세 이미지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시고 다음 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영역 추가라고 되어 있고요. C가 단축키입니다. C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박스가 만들어지고 필요한 부분을 옮기신 다음에 다시 C를 누르시면은 추가 썸네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내리셔갖고 필요한 부분을 C 누르시고 다시 C 누르시고 등록이 되고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썸네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잘라서 추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썸네일에 추가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추가 썸네일이 추가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GPT 이미지 2가 들어왔는데요. 그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GPT 이미지 2는 이미지를 만드는 성능이 너무 좋아서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동 생성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대표 이미지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추가 이미지가 4장까지 만들어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GPT 이미지 2는 본인이 챗GPT에 구독을 하고 계시면은 동작을 하게 되게끔 만들어 놨고요. 이게 제가 모든 거를 다 해주면 좋겠지만 이미지를 만들고 하는 부분이 비용이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갖고 본인의 계정을 만드시고 유료 결제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GPT 이미지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GPT 이미지는 생성 시간이 조금 걸려서 고화질이긴 한데 약간의 시간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GPT 이미지는 플러스 요금제가 하루에 꽤 많은 양을 이미지 생성할 수 있어서 아마 쓰시는 데는 전혀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지 한 장이 나왔고요. 기존 거보다 깔끔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디테일 이미지도 나왔고요. 자, 이미지가 모두 생성되었습니다. 비슷한 이미지들이 많이 생성되었네요. 비슷한 이미지라고 하면은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기존의 이미지들도 이런 식으로 기존 이미지 후보라고 해서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셔갖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옵션 탭에 가시면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상품을 수집했을 때 옵션명을 자동으로 새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제거가 되고요. AI로 옵션명을 새로 생성하는 거라서 특별히 어색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줄였습니다. 옵션에서는 자동 정리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같은 이름이 반복되거나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제거를 하게끔 되어 있고 옵션명 편집은 빈칸을 제거한다거나 특수 문자를 제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져 있고 옵션 그룹과 옵션 값이 있는데 옵션 그룹을 넣으면은 이게 옵션 그룹으로 되는 거고 색상이나 사이즈 이런 게 옵션 그룹이 되는 거고 그 밑에 옵션 값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옵션을 기반으로 판매가를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가는 이거는 1688에서 소싱한 상품이라서 해외 소싱 원가로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환율을 기반으로 원가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구매대행 수수료가 몇 %인지 중국의 배송비를 넣으시면 되고요. 국제 배송비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추가를 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가 공식 설정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펼치시게 되면은 어떤 공식으로 판매가가 지정이 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소싱몰의 배송비, 기타 수수료 여기 부분은 다른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배송비 쿠팡에서는 이런 상품을 11% 수수료로 떼기 때문에 11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판매가 할인율 부분은 얼마의 그러니까 정상가 대비 얼마 할인해서 팔게 되겠냐 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정상가를 20% 높게 하겠다 라고 하면은 20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옵션의 공식 적용이라고 하면은 이 공식이 모두 적용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품 속성
그 다음은 상품 속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품 속성은 상품을 등록하실 때 남들에게 노출되는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많은 부분들이 상품마다 다 다르게 있고 옵션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게 그 옵션인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쓰기가 너무 오래 걸리고 그렇거든요. 그래갖고 이 부분을 최대한 AI로 가지고 오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상품명과 이미지를 AI에게 제공을 해서 관련된 속성들, 검색 필터들을 읽어올 수 있도록,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쿠팡 검색 필터는 남들한테 노출되는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넣는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사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작성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이실 겁니다. 넣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내 상품이 하나라도 더 팔리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넣어주는 게 좋다 보니까 이거 하나하나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셀즈에서는 이 쿠팡 검색 필터와 네이버 속성에 대해서 AI를 통해서 자동으로 받아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페이지는 잘 만들면 좋은데 이거를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사실 쉽게 잘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도매국에 있는 상세 페이지 이미지들을 받아오고 있고요. 아니면 1688에 있는 상세 페이지 이미지들을 받아오고 있고 1688이라고 하면은 중국어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다시 이미지가 생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688에서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한글로 들어와 있는데 셀지가 자랑할 만한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서비스들은 이렇게 이미지 위에 한글로 번역을 써주는 것들이 있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내가 편집을 할 수가 없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편집은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텍스트도 넣을 수 있고요. 텍스트의 색상, 배경 색상, 그 다음에 링크를 추가한다거나 이미지를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는 서버에 계속 저장이 돼 있어서 나중에 수정을 하실 때도 용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컨트롤을 누르시고 한꺼번에 이렇게 잡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정렬을 한꺼번에 조절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글자를 통일한다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으시고 정렬을 앞으로 맞추시고 글자가 다르다라고 하면은 글자 통일, 그러면 사이즈가 같은 사이즈로 통일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한꺼번에 잡고 폰트를 늘리시거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쭉 잡고 정렬하시고 크기 통일하시고 그러면 조금 더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자동 저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 없는 이미지들은 여기서 좌측에서 삭제를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싱을 하실 때 필요 없는 이미지들을 자동으로 걸러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모든 부분의 상세 이미지들을 불러오고 나서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세 이미지에서도 GPT 이미지 2 자동 생성 기능을 넣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연결됨이라고 나와 있는데 연결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클릭을 하셔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 생성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동 생성 기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꼭 한 번씩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GPT 이미지가 모두 생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같은 이미지가 두 개가 생성이 되었네요. 여기서 히어로 섹션 하나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기본적으로 GPT 이미지 2의 이미지 생성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생성하셔서 바로 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 이미지들도 마음에 드는 게 있다라고 하시면은 플러스를 눌러서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는 드래그를 통해서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미지 생성 중이라 동작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는 많은 부분을 자체적으로 처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생성되는 동안 배송 반품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송 반품 부분은 기본적으로 쿠팡에 들어가 있는 배송 출고지와 반품지를 자동으로 받아오고요. 쿠팡 윙에 들어가셔갖고 출고지와 반품지를 등록을 해 놓으셨다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무료로 할 건지 유료로 할 건지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출고 소요시간, 묶음 배송 여부 이런 부분들은 쿠팡에서도 기본적으로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가 다시 생성이 되었습니다.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플러스를 누르시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켓별로 상품 등록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품 수집된 상품을 보시면 내가 원하는 상품들을 선택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일괄 등록 버튼이 있습니다. 상품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하단에 선택 해제, 일괄 등록, 태그 추가, 일괄 삭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한꺼번에 지우실 거면은 일괄 삭제를 누르시면 될 것 같고 한꺼번에 등록을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일괄 등록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괄 등록을 누르면은 어디에다 올릴 것인지 마켓 플레이스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고요. 쿠팡과 네이버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개씩 보이는 이유는 네이버와 쿠팡이 별도로 등록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새 배치 처리는 수집 상품에서 다시 등록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되면은 등록 상품 페이지에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서 리스트로 뷰로 볼 것이냐 카드 뷰로 볼 것이냐 라는 부분이고요. 이 상품은 쿠팡과 네이버에 등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대로 등록이 되어 있네요. 다른 방법은 수집 상품에서 상품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켓플레이스에서 어디다 올릴 것인지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품 등록을 하시면은 개별 상품이 등록이 됩니다. 누르시면은 편집이 아직 미완료됐다라고 나오는데 미완료되었어도 기본적으로 기본 값들은 AI로 모두 처리됐기 때문에 올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확인을 눌러서 올려보겠습니다. 도매국 도매매에서 수집하신 상품에 대해서는 주문이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도매국 도매매의 장바구니에 담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기 기능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규 주문이 들어왔을 때 도매처 부분에 카트 아이콘을 보시면은 도매처 장바구니 담기가 있고요. 이것을 클릭하시면은 장바구니 담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 로그인을 해주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장바구니에 담으면은 옵션, 수량, 배송지, 주소를 반드시 한 번씩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확인 누락으로 인한 오배송 또는 오주문은 셀지에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도매처 주문은 한 상품에 하나씩 한 번씩만 진행을 해 주시고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진행을 하시면은 상품이 꼬이는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한 상품씩만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옵션이 다르거나 세트, 묶음 상품인 경우에는 장바구니 또는 주문서가 정상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은 옵션이 개별적으로 하나씩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개의 옵션이 같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자동화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옵션이 명확한 것들에 대해서만 처리가 되어지고 있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결제와 주문 확정은 도매처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화면이 나온 상황에서 확장으로 담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도매국 수집처에 대한 장바구니가 열리고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로그인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나오는 현상이고요. 다시 셀지 쪽으로 가시면 로그인이 필요하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로그인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도매처 장바구니 담기 누르시고 상태가 대기라고 뜨면은 이 상품은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바구니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문하기 버튼으로 배송지까지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제하기를 직접 누르셔갖고 결제를 처리하시면은 보다 손쉽게 주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반드시 여기에 나오는 옵션명, 수령자명, 주소지, 전화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주문관리, 문의관리, 취소, 교환, 반품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문관리에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주문이 들어왔을 때 네이버나 쿠팡 11번가에서 신규 주문이 들어오면은 여기에 목록이 뜨게 됩니다. 목록이 뜨면은 체크를 하셔서 배송 준비 단계로 보내실 수가 있고요. 그때 운송장 번호와 같이 넣어주시면은 자동으로 쿠팡과 네이버 쪽에 배송 처리가 진행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배송 준비, 배송 중, 배송 완료 순서대로 차례대로 진행이 되게끔 처리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문의 관리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쪽 부분에 문의 목록이 뜨게 되고 답변을 하면은 등록이 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소도 같은 형식으로 처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바일에서 상품 수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에서는 기본적으로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상품 수집 페이지에 있는 URL 수집을 통해서 수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집 자체는 서버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수집 URL을 등록을 하시면은 모바일 환경에서도 충분히 수집이 가능한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방법은 상품 분석 탭을 통해서 수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품 수집을 누르게 되면은 상품 수집 목록에 올라가게 되고요. 서버에서 자동으로 상품 수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셀지 사용 가이드는 셀지 사용 가이드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